상업지 주상복합을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유튜브를 열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상업지 주상복합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만 4년 만에 나오는 2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 장동건 100억대 아파트 주택 아실 겁니다. 그냥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주택. 그런데 이것을 기죽이는 홍콩 도쿄의 초고가 아파트. 뭐 주택이겠죠. 어차피 살고 있으니까. 자, 어느 정도가 비싼가? 우리나라에 있는 100억대 아파트들. 네, 아이유가 있는 곳이 에테르노 청담이고 장동건이 있는 곳이 청담 더원입니다. 네, PH129. 그런데 이것이 100억대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홍콩에는 네, 840억 원, 도쿄는 580억. 네, 이거 아파트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그냥 주택이에요. 네, 주택이고 아파트라고 분류를 하기는 애매한 뭐 연립주택, 네, 맨션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이유 장동건도 살고 있는 곳이 에테르노 청담도 29가구죠. 장동건도 살고 있는 곳이 29가구. 네, 그러니까 뭐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분류상으로 아파트가 될 수 있지만 뭐 그냥 주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지금 앞으로 이게 2021년도 기산입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홍콩 도쿄의 최고가 주택 아파트를 보니까 840억이고 홍콩은 도쿄는 580억이었다. 자, 그래서 뭐 슈퍼리치들이 좋아하는 어떤 뭐 구색을 맞추고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2023년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사이에 21년에서 23년이 되는 과정 중에는 뭐 금리 인상도 있을 겁니다. 금리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뭐 긴축을 한다. 뭐 부동산에는 그리 썩 좋은 뉴스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떨어진 것은 50에서 60% 조정을 받고 뭐 전 세계적으로 네, 좀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평당 15억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홍콩 집값 급락에도 네,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아시아 최고가를 쳤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홍콩 840억 원이었죠. 자, 여기가 지금 그 당시에 평당 7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평당 15억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뭐 이제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층 그리고 1960억 원에 팔렸다. 네, 지금 뭐 팔릴 예정이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2023년도 기사입니다. 3월 23일이니까 지난주 기사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긴축이 들어가고 금리 인상이 되고 시장은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은 오히려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일본의 아파트는 어떨까요? 일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580억 원이었죠. 아파트 한 채. 뭐 아파트 아닙니다. 그냥 주택입니다. 이거 뭐 연립주택. 소규모 가구죠. 자, 이 아파트, 이 주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연립주택은, 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00억 넘어갔습니다. 800억.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아파트입니다. 예,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이라고 볼게요. 그냥 주택. 예, 소규모 사는 주택인데 이게 지금 4층인가 5층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지금 오모테산도라고 하는 네, 이 상업지 옆에 주거지에 있는 곳입니다. 주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던 840억짜리 홍콩에 있는 것이 1930억 원이 된 그 아파트도 주택도 상업지 인근의 주거지에 있는 네, 아파트고 주택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립주택도 일본에 있는 것이 지금 580억짜리가 800억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공통점이 있죠. 자, 이 공통점 중에는 가장 딱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압도적인 조망권입니다. 압도적 조망권.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압도적 조망권이다. 앞에 아무것이 없다. 아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한정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업지에 있는 아파트도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상관없습니다. 사실 뭐 주택이나 뭐 주거지나 뭐 큰 의미가 없는데 주로 상업지가 위험한 이유가 피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뭔가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일조권이죠.
여러분들 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예, 1조죠. 1조. 채광. 1조권이죠. 자, 그리고 동간 간격이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죠. 동간 간격.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 기본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택이란 것은 아파트다, 뭐 연립주택이다, 무슨 주상복합이다.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거주를 해야 된다는 이 기본기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기본에 충실해야지 무엇이 됩니까? 가격이란 요소들. 네, 그렇죠. 투자라는 요소들이 네, 여기서는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실거주, 거주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사람이 살아가는 영위를 해야 되는 공간에 대한 기본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을 따진다거나 투자적인 요소를 바라는 것은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가진다. 우리가 거주를 한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조권입니다. 1조권이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보장. 네, 권리니까. 그런데 상업지는 어떻게 되냐? 상업지 같은 경우는 1조권 보장이 안 됩니다. 네, 이거 보장이 안 돼요. 앞에 무슨 건물이 생겨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다? 이 주거지와 상업지의 이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이겁니다. 주거지. 상업지와 그다음에 전용 주거지. 우리가 주거지라고 말하는 네, 뭐 1종 주거지, 2종 주거지, 3종 주거지, 준주거지. 자,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다? 네, 1조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조권이 보장을 받느냐, 보장을 받지 않느냐. 자,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있는 진구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여기는 주거지였죠. 그 다음에 앞에 여기 상업지였어요. 상업지에 이제 건물이 생겨버렸습니다. 상업지에. 뭐 이진 젠시티라고 이 건물이 생겼는데 주거지에 보시니까 이 앞에 상업지 고층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1조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조망권을 보장 못 받으니까 이게 승소를 해버렸어요. 자, 상업지가 뒤에 네,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정북 방향이라고 하죠. 정북 방향.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전으로 잠깐 돌아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정북 방향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동서남북으로 한번 볼게요. 동, 서, 남, 북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좋은 방향이 어떤 겁니까? 정북 방향으로 도로가 있는 겁니다. 도로. 정북 방향으로. 네, 정북 방향으로 도로가 있는 것이 가장 좋고, 정북 방향으로 학교가 있다. 만약에 정북 방향으로 학교가 있으면은 이것이 1조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뭐 여기 교육 영향 평가, 뭐 여러 가지 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이게 건축을 네, 지금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규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상업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업지 같은 경우는 정북 방향으로 있는데 정남 방향으로 건물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하나 생기게 되면은 1조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앞에 다 가려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북 방향으로는 도로가 있는 것이 가장 좋고, 내가 집을 지을 때 정북 방향으로 학교가 있으면은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불리하다. 그리고 특히 상업지 같은 경우는 정남 방향으로 내 건물 앞에 무엇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정남 방향으로는 건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뻥 뚫려 있어야 된다. 우리가 뻥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자, 지금 앞에 1조권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상업지. 그래서 상업지는 무엇이다? 영구 조망권을 갖는 곳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집을 사야 돼요. 네, 앞에 무슨 도로가 있고 무슨 지금 근처에 보시면은 빈 땅이 있다 이러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우리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 건물이 있죠. 이미 많이 준공된 이 건물은 경동입니다. 경동에서 짓고 경동리인. 이곳은 어디냐? 이곳은 이제 해운대에 짓는 곳입니다. 이거는 푸르지오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상업지죠, 상업지. 그러니까 상업지 같은 경우는 앞에 무엇이 생기냐에 따라서 1조가 막힌다는 겁니다. 완전히 1조가 막히게 되겠죠. 앞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방향이 이렇게 틀게 되겠죠. 앞을 보는 방향이 이쪽으로 보게 되겠죠. 이쪽으로 또 보게 되겠죠.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아파트를 사는 동안은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이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 앞에 지금 짓고 있죠. 이 앞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 앞에는 지금 일조권이 보장됩니까? 이 보장 안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으면은 괜찮고 뒤에 있으면 안 괜찮다. 그 논리가 없습니다. 상업지에서는. 자, 그래서 이걸 주의를 요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상업지는 웬만하면요. 지금 근처에 있는 중동입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LCT라든가 아니면은 마린시티자이 아니면은 용호동에 있는 W 같은 경우는 앞에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영구 조망권을 받는 곳이 상업지에서만 가능하고 우리가 뭐 거주를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 가능한데 일반적인 상업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이 나중에 이것을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은 건물 사이로 지금 어떻습니까? 뭔가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늘이 진다는 거죠. 정남 방향으로. 앞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금 보셨던 그거 똑같아요. 푸르지오하고 경동린입니다. 이게 경동입니다. 뒤에는 푸르지오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조가 완전히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업지의 현실이란 겁니다. 그럼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아까도 보셨던 지금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푸르지오입니다. 이거 푸르지오고, 푸르지오고 밑에는 아까 보셨던 앞에 막고 있는 건물 여기가 경동이죠. 경동입니다. 여기가 이제 경동. 여기가 경동이고 여기는 푸르지오고. 그럼 경동은 괜찮냐? 이겁니다. 경동은 또 아니에요. 이 앞에 또 건물이 생깁니다. 여기 또 언젠가에 또 건물 생기겠죠. 고층 건물. 왜? 상업지 어떻습니까? 기본 용적률 800%에다가 지금 지금 1조권 이런 것도 없으니까. 건축 규제를 안 받으니까 막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정남 방향으로 학교가 있으면은 정북 방향으로는 여기서는 건축 행위가 안 되겠죠. 여기서는 건축이 굉장히 힘들겠죠. 학교는 무조건 1조권을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뒤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건물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해운대 캐슬스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여기서 건물이 생길 수가 있죠. 건물이. 여기도 얼마든지 건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1조권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1조권이. 뭐 조망이란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지금 상업지에서의 주상복합이라든가 아파트, 거주용 용도로 쓰는 곳들은 앞에 건물이 없어야 된다. 그런 곳들만 생각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곳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떤 것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것은 투자로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로는. 거주를 한다면 상관없어요. 자, 언젠가는 뭔가가 생길 수 있다는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주거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상업지라는 곳들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 물론 용적률이 높고, 좋은 건 많겠죠. 건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에 무엇인가 생길 수 있다는 그 리스크는 결국에는 자신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우리가 매매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앞으로 미래를 좀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